엘리? 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코입니다. 원래 언니는 어디 가셨죠? 잠깐 픽업 가는 일하고 네. 조만간 오겠죠 뭐. 금방 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없이 그냥 녹음을 시작을 했고요. 네. 자,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짤. 줄. 저부터 얘기할게요. 엘리는 요즘 진짜 어때? 저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잘하는 단계는 지났고 못하는 단계를 옷 만드는 건 끝났으니 이제 마케팅과 광고와 뭐 각종 블로그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현타도 오고 또 내가 진짜 이거밖에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루하루 하고 지내고 있고요. 자존감 올리려고 또 막 애기 때 그러니까요. 사진 올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또? 막 난 할 수 있다 말하면서 굳은 막 그런 다짐을 하다가 또 어떤 날은 무너지고 또 한 달 만에 그래도 그동안 이제 지인분들의 많은 그 사랑과 힘에 힘입어서 이제 한 달을 버티고 딱 한 달째 되는 날 처음으로 정말 저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뭐 찐 지인도 고객. 찐 고객 외국 여자분이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어떻게 또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제가 4월 23일에 시작했는데 이제 5월 23일 날 딱 한 달. 딱 한 달 만에 그날도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힘든 날이었는데 아침에 딱 그분의 고객 그 한 분의 고객으로 또 힘이 나서 또 일주일을 더 열심히 살면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언니가 오셨어요. 네, 이렇게 보내고 있고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다른 웨브사이트를 봐도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는데 소비자가 느끼기에 죽어 보이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죽어 보이는? 죽어 보였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웹사이트들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트가 막 계속 안 바뀐다거나 근데 그건 맞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마지막 포스트가 5일 전, 뭐 아니면 한 달 전, 뭐 이러면은 맞아. 여긴 끝났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그런 느낌. 네. 5일밖에 안 됐는데도요? 그러니까 완전 5일이 그게 뭐야? 굳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뭐 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토리도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뭐 풀플로우 그럼 거기 빨간색 테두리가 가서 매번 이렇게 새로운 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프로덕을 계속 이것도 한 일주일 전에 뭐 예를 들면 이 드레스 원피스를 올렸는데 그럼 오늘 또 올려? 막 이렇게 안 올리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나 뭐 올려? 막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오늘은 이번에는 같은 원피스라도 이렇게 올렸다가 다음엔 이렇게 올렸다 이런 약간 계속 그런 걸 하면서 이게 계속 ongoing 하고 있는 브랜드다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매번 짜는 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돈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위안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래 내가 이걸 뭐 한 번에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마스터하면은 뭐 남들도 다 이걸로 돈 받고 공부하고 몇 년을 마스터도 따고 해서 그 돈 받고 하는 프로페셔널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게 이걸 다 잘하겠어라고 하면서도 이게 또 직접적으로 상품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되게 고달프고요. 저의 스트레스가 주변인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데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연락이 안 되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잘 지내니? 그런데 이제 뭐 딴짓하다 제가 익십을 하면은 좀 있다가 말을 해! 제발! 막 이런 문자도 오시고 너 정말 괜찮니? 말을 해 제발. 먹니? 벨라는 뭐하니? 벨라는 저희 개입니다. 벨라는 뭐하니? 막 이런 거 계속 오시고 또 그렇게 지내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서 네. 댓글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도 물어보셨던데? 해외 배송 안 되냐고? 해외 배송이 제가 아직은 안 돼요. 그게 뭐 간단하게 물론 이제 뭐 배송비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제가 부담해야 되지 않고 뭐 물론 해외 배송은 이제 상대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배송비 같은 것도 염두해 두시고 이제 여쭤보시긴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셋업하고 있는 그 샤피파이에서도 이 해외 카드 같은 결제를 결제가 일단 문제가 있구나. 결제를 하려면 뭐 페이팔 이런 것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까다로운 부분까지 아직 제가 다 셋업을 못
해놓은 상태라 예, 인편으로 인편이나 돈도 현금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인편으로 뒤로. 주고 공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혼자 인스타그램도 이제 마케팅도 핸들 못하고 있는 와중에 해외 배송까지 하려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홀드하고 있긴 한데요. 브랜드가 조금씩 좀 안정화를 찾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의 손이 더 늘어나면 빠른 시일 안에 해외 배송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빨리 소개해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온 건데 다시 한국으로 이제 그게 이제 가는 아마 거죠. 그렇죠. 이제 어쩌면 이제 한국에 음. 또 따로 이제 누군가가 맡아서 해주면 물건을 너무 해줄 좋지. 수 그렇지, 있으면 그렇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정말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그러게. 가지 방향을 생각 중인데 지금은 그냥 한 번에 하나씩 하기 위해서 마케팅에 되게 포커스를 하고 좀 배우는 중이에요.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소비자 심리도 많이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책이나 연구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 같은 데 잘 찾아보면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 이제- 유튜브 없었으면 어떻게 네, 벌써. 그러니까요. 유튜브가 짱이에요. 뭐 클로딩 브랜드는 어떻게 프로모트를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 인게이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잘 설명해주는 좀 진짜? 그래도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또 나랑 결이 맞게 설명해주는 그런 채널도 좀 찾아서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해봤다 내일은 저렇게 해봤다 이러는 중입니다. 아니 뭐 이제 시즌도 여름이 되고 뭐 다음 시즌 완전히 컬렉션을 다 바꿀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뭐 좀 네, 에디셔널 다음을 스타일 들어가야 돼요. 이제 빨리 그죠. 그것도 지금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 좀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는. 많죠. 근데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다 보여주기에는 제가 안 그래도 뽑힌 기둥에 뽑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천천히 조금씩 늘려 나갈 예정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일단은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될 거야.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오늘은 풀플로우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 몇 명 됐나 몇 명 됐나 맨날 하루하루 체킹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어쩌다 한 명이 빠졌어. 막 이러면 자코님 비번 좀 드릴까요? 내 얼굴 올라오는 수 있어거든요. 한 번만 해주세요. 사이크 해킹 당했어요 막 이러고 사람들이 막. 팔로워 100명 확 빠져. 당신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일단은 큰애 이제 졸업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느라고요. 아니 본인이 졸업하는데 엄마가 뭐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프롬도 있고요. 이제 오 마이 갓. 프롬도 가야 되고. 와, 생각만 해도 떨린다 그거는. 네. 뭐 혼자 가는데 뭐. 근데요, 많은 진짜요? 아이들이 네. 그 여자친구 없이 혼자도 가고, 뭐야? 남자애들끼리도 같이 가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미국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알던 미국이. 고등학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3학 시니어들. 아 이게 내가 알던 미국이 이런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아니기 뭘 아니요. 아니 근데 여전히 그 자기 여자친구 데려가고 가가지고 이렇게 나와 프롬 가줄래 마치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네. 그런 애들도 뭐 있지.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약간 그 옛날 그쪽으로는 얘기인가? 아니요 옛날 얘기는 아니에요. 아 요즘도 네 요즘도 많이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저뿐만 하지, 그렇지. 그거를 못 해가지고 내가 너무 좀 약간 안타까운데 아 그런 거예요? 네 안타까워. 아. 그리고 프롬도 싸지 않아요. 200불이에요. 아 또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요. 아이씨 어디서 진짜 장소는 미국. 호텔에서 해서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어. 프리프롬이라고 그래서 이제 딱 그날 당일날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 학년 엄마들, 그러니까 지금 큰애가 12학년 이제 졸업반이면 11학년 엄마들이 어. 그 프리프롬이라고 그래서 아카데미 그 시상식처럼 약간 그 포로 존하고 그 레드 카펫 같은 거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거기 가가지고 사진도만 이제 빵야 찍고 빵야. 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막 다 사진 찍고 어.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 버스를 타고 아, 노란색 그건 버스. 네. 그건 좀 보면 안 난다. 그건 좀 폼 안 나죠. 어. 원래 막 리무진 같은 거 빌려서 가고 그러니까 그러지 나도 않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 영화들 너무 많이 봤어. 타고서는 이제 가서 비버리 힐즈 이런 거 배경만 봤나 봐. 편하게 우리가. 놀고 다시 학교로 데려주면 이제 거기에서 픽업하든지 아니면 뭐 걸어오든지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그 동네 바베큐 가가지고 이미 이제 그 시니어 아들 보내본 엄마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여자 없이 자기네들만 가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냥 옷 준비하면 된다고. 근데 여자애들은 준비할 게 많은 게 폼 드레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스드메 해야 될 거 스드메 아니에요? 맞아. 스드메 해야 돼요. 그리고 드레스를 다 사는데 그래도 못해도 한 500불씩은 주더라고요. 우와. 와. 프롬 드레스는 사는구나. 네. 요즘도 막 가면 프롬 킹, 프롬 퀸 막 이런 거 하겠지. 뽑아요? 뭐 그런 건 하겠지만 하겠지. 모르겠어. 그거에 대한 어.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제 갔다 오면 또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은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근데 물론 생각보다 모든 아들들은 얘기 잘 안 해요. 생각보다 학군에 있는 학교가 작다 보니까 예, 걔 다 알잖아요. 예, 예, 예. 그 집에 누가 있고 걔는 뭐 형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아니까 오히려 애들이 그런 걸 별로 그렇게 액티브하게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지 않아. 뭐 학생 수가 뭐 이 주변에도 학생 수가 막 몇천 명씩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데는 또 얘기가 달라지지. 예. 근데 여기는 동네가 작은 데다가 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같은 학년 아니어도 자기 여자친구면 아래 학년도 데려갈 수 있고. 저 지금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럴 수 어떻게 있어요. 되냐고. 그럴 수 네. 있지. 그리고 그 대신 돈을 내줘야지. 티켓을 사줘야지. 티켓 사줘야 돼. 아 진짜요? 남자는 티켓 사주고 여자는 이제 드레스를 막 이렇게 꾸미고 맞아. 그리고 그래야겠네. 이 콜사지 네네. 팔목에다 하는 거 남자들은 여자는 행커치. 네. 남자는 부톤에 하고 네. 뭐 이렇게 하고서는 가고 뭐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애한테 동생이라도 데려갈래? 이제 엄마 미국 애들 다 그랬을 것 같아. 이유 막 이러고 막. 그냥 오는 애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많대요, 약간 많대요. 나는 그런 건 줄 알았어. 그 네. 왜 옛날에 한국에서 무슨 ROTC 무슨 파티하면 여자친구건 아니건 그냥 무조건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네.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여기는 그렇지 그런 않고 건 그냥 아니고? 완전히 자기 의사고 안 가는 애도 있고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가가지고서는. 그리고 옷도 정말 자기 맘대로 정말 이거 할로윈 코스튬 아니야? 이런 옷을 입고 오는 애들도 있고 남자애들 중에서 턱시도를 입을 수도 있고 수트를 입을 수도 있고 위에 뭐. 턱시도 있고 밑에 반바지. 맞아 진짜 어. 그렇게 입어도 괜찮고 뭐 굉장히 많이 자유로운 바뀌었네요. 네. 제가 졸업식 때 분위기더라고요. 나팔바지 입고 갔었거든요. 전 안 갔어요. 다들 졸업식에 양복 입고 오는데. 프롬 이제 있고 그리고 다른 동네들은 이미 프롬한 동네들 얘기 들어보면은 같이 프롬 파티 갔다가 다음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인터레스팅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느 학교 갔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학을 안 갈 수도 그냥 있고 그치. 갈 수도 있고 예의 바르게 물어보는 거지. 뭐 내년에 격식 맞춰서.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뭐 학교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느 학교 간다고 그렇지, 이렇게 그래야 되겠네. 그게 물어보는 맞네.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사실은. 맞네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일단 학번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것처럼 네. 되게 그것도 안 좋은 그거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요즘은 학번 안 물어보지. 그런가? 요즘 안 물어봐요? 나만 안 물어보나? 물어봐요. MZ들은 안 물어봐. 그래? MZ들이야 그러겠지. MZ들은 아니, 그렇구만. 물어보는 나 때도 별로 안 그래? 했는데. 그 굉장히 좀 인트레스팅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맞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한 발짝만 더 생각해 보면은 그치, 그게 그치. 맞는 건데 한국 사람들 생각으로는 당연히 대학 가는 거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계획을 물어보지 않고 어느 학교 가니 이게 딱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근데 막 유태인들은 뭐 학교 안 가고 뭐 여행 네, 가고 맞아요. 네네. 돌아다닌다면서요. 맞아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을 많이 주는 스칼라십을 많이 주는 대로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왜? 아니 생각해 보면은 좋은 학교 간다 그러면은 해줄 수 있으면은 그 좋은 학교로 보내려는 한국 사람들은 많죠. 한국 부모들은. 근데 얘기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따져봐서 그래도 돈 더 파이낸셜 많이 나오는 대로 스칼라십 많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또 재밌고 졸업식 이제 2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얘가 학교 안에서 있었던 아카데미. 그 졸업하는 건 맞아. 그러게. 자꾸 안 했다고 마지막 막 메일이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서는 이제 그거를 그레듀에이트 하는 그거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네.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카데미 그 학교 안에 있는 아카데미 자기 전공들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이랑 이런 쪽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1년 동안 그리고 엑스턴십 했잖아요. 밖에 나가지고 일했잖아요. 아 맞아. 병원 가서 네, 일했었죠. 병원 가서 1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전체 고등학교 졸업을 또 한 번 더 해요. 와. 거기서 그럼 한 것도 막 발표하고 그래야 돼요? 네. 막 박스 날르고 이랬어도 막 박스 날르는 사진 막 올려놓고 내가 막. 보기엔 박스 나는 그거보다는 휠체어를 많이 밀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환자가 여기에서 저거 검사 받으러 가면은 휠체어 밀고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오더를 보고서는 모셔다 드리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 거기 타봤잖아요. 목 아파서 병원 가서. MRI 갔다가 CT 갔다가 엑스레이 갔다가 그 인턴 애들이 다 해준 거야. 그 그거. 내가 몸을 못 가둬서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네. 정말로 덩치 큰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를 침대에서 이렇게 들어서 절로 옮겼다. 엑스레이 찍고 절로 옮겨서 CT에 눕히고. 그 얘기하니까 뭐 잠깐 딴 얘기지만 한국에서 간호사분들 파업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옛날에 저희 한 분 모셔서 얘기 들었었잖아요. 네네. 빡시다는 거는 이미 그때도 들었고 여기저기서도 들었었는데 피 뽑는 것도 원래는 간호사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한국에서 한국 법상. 다 간호사 언니들이 해주는 거 네, 해줬는데 그래갖고 지금까지. 원래 그게 바늘 꼽는 거는 그게 아닐걸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의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냥 것들이. 간호사분들이 하셨던 건데 아니었던 게 많아서 그러니까 파업을 어떻게 하냐면 준법 파업을 한다 그랬고 원래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하겠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엄청 많은 부분이 원래는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그동안 얼마나 엉망으로 했었는지가 이게 그러면서 전에 모셨던 그 지영 씨 얘기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 휠체어 미는 것도 딱 정해진 익스턴십 하는 친구가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참. 그래서 아이들 크는 거 보면은 신기하고 그 근황 중에 그게 많이 들어가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창 리얼 에스테이트 시즌이라서 그것 때문에 뭐 바쁘죠. 네. 근데 올해는 커머셜 쪽으로 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도 이제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커머셜 쪽으로도 일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자율도 너무 높고 밖에 집들 리스팅들이 별로 없어요. 인벤토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우리가 사는 뉴저지 그리고 벌겐 카운티 있잖아요. 여기는 집값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자율이 떨어져야지. 내 생각에 전미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이자율 그래도 문제로 치면 이자율 문제. 이자율이 높아지면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지. 여기는 안 떨어지잖아요. 아. 왜냐? 물건이 없어. 음. 하지만 사고 싶은 사람은 있고요. 그리고 더 얘기를 하자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은퇴하고 그 MZ 세대, 그러니까 그 지금 30대, 40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 이 인구 비율이 30, 40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베이비 부머가 집을 팔려는 것보다 지금 인구 대비 비율이 살려는 사람이 그래도 더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몇 년생이에요? 60년생인가? 50년대? 저기죠.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가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50년대. 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 그때죠. 예. 그래서 전혀 떨어지는 기색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안 팔아서 그런 거예요? 베이비 부머는 46년부터 64년 사이에 그쵸. 있는 그분들이 사람들이에요. 안 판다는 얘기는 원래 전에는 뭐 팔고 뭐 거기 다운사이즈에서 많이 내려가시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보통 우리 큰애처럼 이제 16살 지나고 대학교로 가면 걔네들은 독립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고 그 사람들이 완전한 독립을 하지 않고 맞아.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다시 부모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팬데믹 때 집 이자율이 엄청 낮았잖아요. 진짜 2.5에서 3% 아래, 4% 아래였잖아요. 무슨 차도 아니고 말이야. 집을 3% 아래로. 그때 사람들이 다시 우리는 그렇게 산 게 처음이라서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어. 원래 막 지금도 6% 넘고 8% 막 이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리파이낸스라고 하죠. 재융자를 다시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이 집을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잘 안 내놔요. 네, 그래서 지금 막간의 이 코너로 이제 스팍의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아직도 집값이 굉장히 높고 계속 좀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앞집도 아들이 셋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출가한 것 같은데 둘째, 셋째 아들은 둘째인가가 NIU인가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걔도 아침에 저랑 같이 버스 타요. 대학생이면 어떻게 해서든 집 밖으로 겨나가고 싶어 할 텐데 친구는 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집 밖으로 겨나가서 맨하탄에 4,000불짜리 뭐 스튜디오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 애들하고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만 봐도 그렇게까지 멀리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일단은. 그냥 엄마의 이 뭔가 이 바운더리 아니면은 레이더 안에 그래도 좀 있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집에서 엄청 애를 쪼아대지 않은 이상. 그런 친구들은 진짜 멀리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는 목동에서 성동 군대도 집에 안 들어갔는데. 같은 서울 아닌데도 뭐. 하루는 이 친구 하숙집 가서 자고 하루는 저 친구 자취집 가서 자고. 따로 그 집을 얻으셨던 건 아니죠. 안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지. 일주일에 한 번 빨래하러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버스 빨래하러 집에 들어가고. 집을 안 들어온 거지 그거는. 전 아니 지금도- 그래서 난 그게 신기하더라니까. 대학생이면 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열심히 학교를 가지? 이게 우리 때랑 다른가? 전 지금도 한국 가면 집에서 또 왔다 갔다 해요. 집이 좋죠. 아니요. 아 집을 나간다고? 아니 집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 집에서 네. 왔다 갔다 한다고. 너무 비싸요 다. 네. 네, 어디 구하려고 맞아요. 해도 비싸고. 요즘은 3에 뭐 렌트비가 뭐 너무 그냥 헛웃음이 날 정도로 너무 비싸서 렌트비가. 렌트비가 정말 많이 네. 올랐어요. 근데 진짜 인류 역사상 집값이 가장 비싼 때가 아닐까요? 지금요? 이런 질문이 좀 웃긴데. 그러니까 내가 버는 항상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또 그걸 이상을 또 계속 오르잖아. 네. 그러니까 개인이 그치.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뭐 이거 벌 수 있는 그 수익 대비 집이라는 놈의 그 가격이나 혹은 스퀘어핏당 뭐 가격으로 네.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전후 2차 대전 후 뭐 50년대서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아마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차 네. 대전까지 갈 필요 없이 팬데믹 전하고 후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을 생각하는 이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동안은 그 집에 별로 의미를 안 두고 있다가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집에 대한 생각이 완전 좀 바뀌면서 좀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계속 선호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몰기지로 나가는 포션이 그 자기 월급에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베이비 부머 시대만 해도 자기 월급으로 모기지를 내고도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특별히 빚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제 구조였었고 집의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아직 굉장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이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그죠? 안 비싸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나라의 경제가 다 휘청휘청하니까 과다하게 좀 이렇게 버블이 많은 케이스지만 그 이외에 뭐 유럽에 있는 인구 많은 도시들만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맨하탄도 그렇게 보면은 싼 데는 아니죠. 싼 데는 아닌데 사실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을 들여다 보면 런던 막 미쳤고 막 그러니까 홍콩 홍콩은 뭐 세계 최고고. 그렇게 보면은 맨하탄도 사실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못 살 수 있는 규모의 부동산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데다가 좀 출퇴근이 용이하고 약간 외곽 분위기가 나는데
나름 괜찮어. 그냥 뭐 교육 시스템도 괜찮고 특별히 뭐 내가 사립을 안 보내도 되고 그렇게 서버번을 들여다보면 집값이 정말 만만해. 그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들이 버는 월급으로 모기지를 내고 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에는 되게 빡빡한 집값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딜레마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월급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에 비해서 이 월급의 상승률이나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버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산층이 붕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그쵸. 되는 거거든. 외국의 자본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동산들을 먹어 치워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정말로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렇죠. 이 미국의 가장 큰 딜레마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중산층이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이 내거는 공약 중에 대부분을 보면 경제 관련 부분에서는 어떻게 중산층들을 살아가게 만들어줄 것이냐의 공약이 굉장히 커요. 큰 포션을 차지해. 그거를 관심 두고 보면. 근데 지금 뭐 되게 특수 상황이었죠. 팬데믹이 있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에서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했더니 몇 년 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에서는 이자율을 막 올려가지고 돈을 억제를 시켜야 되고 회수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치솟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집값도 그렇게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월급은 그 자리에 있고 또 이제 직장 이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진짜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라니까. 미국의 딜레마예요, 진짜 그게. 그러니까는 아유. 중산층이 혹하게 하는 현혹시키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 대통령 후보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표를 얻게 돼 있는 구조로 지금 돼 있다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머리를 쥐어 싸매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남미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또. 어사일럼을 네네. 신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또 거기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럼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든지 뭔가 또 퍼블릭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텍스머니로 돌려야 되잖아. 텍스를 더 걷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텍스 나는 안 올릴 거야. 그리고 중산층은 어떻게든 살아나게 만들 거야. 이런 공약을 하면 사람들의 표심이 움직이죠. 제 마음도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미국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공화당하고 뎁실링을 올린다 내린다. 언제까지 상환을 연기를 한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겁나 지금 해놨는데 그게 페이백을 할 때가 돌아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리저브에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연기를 하자. 대통령은 계속 그러는 거고 공화당은 안 된다. 돈 이거 페이백 해야지. 그 돈이 다 무슨 돈이냐고. 텍스죠. 텍스 결국엔 네네. 텍스. 그러니까 공화당은 텍스를 어떻게든 올리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야지 다음 선거에 자기네들이 그치. 이기니까. 벌써 저도 다른 동네들도 보러 이제 집 보러 가잖아요. 그럼 벌써 트럼프 2024 걸어놓은 집들도 꽤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 동네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동네 말고. 아니, 그러니까는 다른 뉴저지의 다른 쪽. 그러니까 이 북부 뉴저지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은 뭐 전통적으로 뉴저지는 그래도 항상 민주당이 민주당이었죠. 그죠. 항상 민주당이었었는데 뭐 최근 몇 년 전부터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뭐 그런 게 있었죠. 주지사가 공화당 출신이었었잖아요. 그죠. 뭐 아무튼 해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슬로우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열심히 내가 할 하고 수 있어요. 있는 게 바빠. 뭐가 있겠어. 그냥 할 수 있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죠. 내가 그래서. 일주일에 출근을 뭐 한 번, 두 번, 어쩔 때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많이 나가면 두 번, 정말 많이 나가면 세 번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자주 출근을 안 하니까는 차를 갖고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잘 안 듣던 미국 라디오를 계속 들으면은 거기에 뭐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들 그 뉴스 계속 해주는데 그게 그 커머셜도 좀 들었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지금 커머셜 쪽이 의외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경쟁, 예. 굉장히 심해요. 커머셜 미국에서. 그 그러니까는 리테일 쪽이 디테일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리테일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는 맨하탄에 있는 오피스들은 공실이 너무 많아. 그쵸. 근데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는 리테일 샵들은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서버번으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맨하탄에서는 리테일이나 그런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는 스토어프론트 갖고 있는 거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 반면 그런 사람들이 서버번 쪽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옮겨가지고 서버번에서의 그 맞아, 리테일 샵, 리테일을 가지려고 하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게 커머셜은 또 레지덴셜이랑 달라서 그 짜고 치는 고수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다가 아는 사람한테 그냥 넘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리스팅 올라와가지고 찾아가면은 이미 늦은 거야. 맞아요. 리테일은. 저도 손님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생각나는 장소가 있잖아요. 어떠한 무슨 비즈니스를 할 건데 어느 에리어에 생각나서 가면 이미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리테일이 요즘은 또 레지덴셜은 매물도 없고 뭐 이자율도 높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주춤주춤하는 움직임들이 많은데 리테일은 의외로 굉장히 움직임이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한 3개 정도 살짝살짝 건드린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롱아일랜드 쪽에 큰 쇼핑몰이었는데 죽어서 네. 거기 이제 왜 미국의 전형적인 쇼핑몰이 뭐라고 그러더라 그 용어가 있는데 무슨 미국몰. 미국몰 그 미국몰이 한쪽 끝에 백화점 네네. 한쪽 끝에 큰 거 뭐 하나 그렇죠. 그치 그렇게 큰 앵커 2개 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뿅뿅뿅뿅뿅 최고잖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몰 안으로 이렇게 이 그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령처럼 이렇게 있고 한 줄로 있고 주차장 이게 네. 파워센터라고 그래요. 파워센터. 네. 그게 용어가 있더라고. 그게 파워센터예요? 네. 아령 같아서. 아니 그 가운데서 그 센터에서 돈을 뽑아낸다. 그래서 파워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줄이 2줄로 되면은 그리고 뚜껑 덮으면 몰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그 앵커들이 하나, 둘, 3개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가든몰이라든지 그죠, 이런 데 그죠. 보면 막 이제 꼬불꼬불. 근데 몰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 죽고 메이시스만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메이시스는 렌트비를 안 낸대요. 자기네들 건물이에요? 거기가? 아닌데 안 내요. 안 내. 그것도 안 내. 수익률을 나누는. 메이시스는 수익률 나는 거. 메이시스나 이런 애들은 양쪽 끝에 있는 앵커 애들은 응. 그 테넌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군요. 내가 뭐 얼마를 벌면 몇 퍼센트를 준다. 이렇게 계약을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앵커니까. 우리가 손님을 보러 오니까. 그래서 뭐 손석희야? 앵커? 에이씨. 그렇구나. 그래서 그 걔네들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망했어요. 싹 비었어.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그랬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이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안을 좀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그 상위 회사들한테 이제 그 지금 주주총회 같은 거 있죠. 그 부동산 회사들의 주주총회가 요즘 있대요. 그때가 모든 전 부동산 회사들의 제일 예민할 때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들을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리젠테이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치. 이 자기네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자기네 프로젝트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식이어서 왜 여기 뭐 그런 회사들 있죠. 뭐 보나도 또 뭐 있죠. 뭐 쿠시너가 하는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우리가 또 이름을 모르는 그 밑에 회사들이 많이 있나 봐요. 걔네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 걸 하면 자기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대요. 근데 그때 따라서 이제 자기네 이제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위한 이제 안을 만들어서 이제 해갖고 올리는 시즌이래요. 그래가지고 걔네 해주고 또 그 맨하탄 위쪽에 있는 동네 이름 또 까먹었네. 그 하여간 그 동네 브롱스 위에 뭐 거기 있는 몰도 좀 오래된 몰이니까 이걸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죽어있던 애들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살리는. 네, 그거를 하는 걸 그래갖고 한 몇 개를 그래갖고 한 3번 하고 나니까 이제 나 뭘 아무거나 가져오면 뭘 다 그릴 수 있겠는데 막 근데 뭘 그려도. 뭘 그려도 그냥. 뭐를 살리면은 그 요즘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버번 몰들이 네. 약간 그 써보니까 좋아. 계속 뭐 안타 나올 때까지 휘둘르는구나. 타율만 떨어져 그러면. 그 오히려 그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차를 더 많이 몰고 서버번 몰로 가는 걸 더 좋아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서버번 몰들이 더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그냥 물면은 그냥 브로커 대박 나겠다. 그게 거기들은 리스 계약 그거를 보니까 걔네가 제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이 테트리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리스 계약들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리스 계약이 안 끝난 애들을 옮기려면 옮기는 거 다 해줘야 되잖아. 주인이 테넌트가. 그게 또 돈이잖아요. 그거 옮기면 그러니까 그걸 최소한으로 해서 뭘 해야 되니까 리스 계약돼 있는 맵을 줘요. 그럼 뭐 2057년 계약 있는 애들도 있어. 야, 얘네는 뭐 믿고 뭐 한 50년짜리 계약을 해놨나 봐. 왜냐면은 그래야지 돈이 동결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은행 이런 애들은 진짜 뭐 2050년 지금 망할 수도 있는데 2060년까지 계약을 해놨네.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요즘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네요. 미국 경제도. 네, 되게 다이나믹해요. 자쿠님? 아, 그래요? 벌써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근황 한 4개 있는데 뭐부터 하지? 세 번째 거요. 세 번째 거부터 할게요. 네. 세 번째 거가 뭐냐면 제가 되게 좋은 장난감을 샀어요. 축하드립니다. 뭐예요? 99불짜리 3D 프린터를 하나 샀어요. 오. 그게 그 마이크로 센터라고 한국에서는 잘 모르실 텐데 뭐 한국으로 치면 옛날에 그 용산 전자상가 같은 거죠 뭐. 아니 베스트바이는 많이 아니까. 근데 전자제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긱스럽게 네. 전자 부품에 가까운 애들을 많이 팔아요. 완제품보다는. 그래서 거기서 사실 제일 섹션이 큰 데가 그런 DIY에 관련된 섹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왜 컴퓨터 그 직접 만드는 컴퓨터 있잖아요. 조그만 거 뭐라 그러냐? 라즈베리파이. 라즈베리파이.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도 모르시는 분들 많죠. 저 네. 몰라요. 네. 라즈베리는 아는데. 파이도 알아. 그 먹는 파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핸드폰들은 다 핸드폰들이 워낙 핸드폰은 조그맣잖아요. 알아요. 살짝 기분 나쁘네. 근데 이거 모르는구나. 이게 워낙 조그만 컴퓨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냥 가정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굳이 이제는 그런 그거 큰 살 PC를 필요 없다, 안 이거지.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 조그만 걸로 그냥 컴퓨터가 나와요. 그럼 심지어 그 껍데기도 없어요. 오로지 그것도 옵션이 있어요. 그 USB 하나 달린 거, 2개 달린 거. 그리고 그 모니터 포트가 달린 거 안 달린 거 이 정도 수준이었고 되게 조그매 손바닥만 해요. 심지어 케이스도 없어서 케이스도 3D 프린터로 자기가 만들어 갖고 씌워야 돼요. 그래 갖고 그게 하는 용도가 왜 집에다가 그거 그냥 벽에다 같은 데 붙여 놓고 네. 이것도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여기다가 뭘 다운받아서 깔아 가지고 리눅스 기반이거든요. 리눅스 기반. 네,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전등 뭐 그거 왜 이런 거 오토메이션으로 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얘는 그 역할만 하는 컴퓨터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집에 뭐 온도를 어디를 정확하게 뭐 계속 하겠다. 뭐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컴퓨터가 그렇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걔네 거기 가면은 그런 거 팔고 뭐 납땜하는 거 팔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무슨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싸게 그러니까 긱들이나 네. 보통 그런 오덕들이 또 돈은 또 많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갖고 평균적으로. 그런 그 오덕들이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약간 중고등학생서부터 이렇게 약간 그 친구 별로 없는 칼리지 스튜던트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걔네들도 이제 돈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엔더라고 크리얼리티라는 중국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엔더 3라는 그 모델이 제일 많이 써요. 표준적으로. 왜냐면 제일 값이 싸고 사갖고 자기가 조립해야 돼요. 프린터인데 이렇게 뭐가 완성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프린터를 딱 열면은 샤시 4개가 하나 둘 셋 샤시 4개인가 5개인가 들어있고 샤시를 이렇게 알루미늄 샤시 있죠. 그걸 이렇게 해갖고 직각을 맞춰준 다음에 그렇게 꼽아주는 거예요. 부품들을. 정말 원시적이에요. 팔각형. 예. 뭐지? 네모가 나오고. 네모가 그냥 이렇게 하고 꼽아갖고 그러면 이렇게 틀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고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니까 기둥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Y축으로 움직여야 되고 X축 움직여야 되잖아요. X축으로 가는 알루미늄 샤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왔다 갔다 하는 샤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샤시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있고 거기에 벨트를 껴갖고 그게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진짜 단순한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 막 투명하고 이러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투명하고 하는 애들은 600불, 700불 넘어가요. 그거 우리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만들었잖아요 조립해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커말못으로 이렇게 혹시 길을 잃는다니까 이렇게. 혹시 핸드폰 얘기하는 거야? 아, 컴퓨터 얘기 아직도 컴퓨터 얘기하는 줄 알고 있어 지금. 3D 프린터. 아직도 그런 거 맞죠? 맞아요. 그 내가 중간에 길을 잃었어. 그 트러스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그 이사회 멤버로 있는 도서관에도 네네, 그 3D 프린터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있어요. 마이크로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파는 나 마이크로센터 가봤어. 페르슨에 있는 거 그죠? 나 가봤어요. 왜냐면은 아들이 데려다 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거기 가서 또 뭐 사오고 막 네, 이러면서. 이렇게 원서 한참 써야 되는 그 시기에 거기 아 가서 그때 컴퓨터 사러 간다고. 아 미친놈 새끼 그냥 정신머리가 나갔지 그냥. 그 돈 없는 길 중에 하나. 그러네. 돈 아, 없는 애 중에 왜냐하면 지금 하나였지. 계속 얘기하는데 어. 괜히 계속 저 어딘가에서. 위에 있는 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찾아봤더니 마이크로센터 맞네. 맞아. 네, 그게 왜냐면 그런 부품들을 이게 컴퓨터를 완제품으로 사는 거랑 근데 이제 내가 컴퓨터를 좀 알아. 그러면 애플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안 사거든. 야 이거 램 하나 따로 사면 얼마인데 애플은 램 값을 한 2배 3배 붙여서 팔잖아요. 그죠. 그 옵션 올리면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그 내가 좀 알면 하여간 뭐 그래서 그 3D 프린터가 모델이 제가 알기로 한 4년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새 모델이 나왔는데 새 모델은 한 300불대 이런데 그거를 99불에 이제 판다고 나와가지고 네. 올커니 이러고 가서 한밤중에 달려갖고 이거 쿠폰 코드 뭐 이거 해갖고 그 밑에 항상 단서로 수량 매진 시까지 이거잖아요. 이거 스탁이 있을 때까지만 그 99불에 판다 이거잖아요. 야 이거 순식간에 다 팔려나가겠는데 이러고 한밤중에 패터슨을 그 위험한 데를 한밤중에 막 한밤중에 가가지고 패터슨을. 패터슨까지 갔었어. 그게 페르슨에 페르슨에 있어. 있어요. 그게 별로 안 멀어요. 한 15분? 15분은 더 되지 페르슨. 가갖고 후딱 집어갖고 왔죠. 그래갖고 근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사기 위한 그 긱들이 그냥 어떻게 그런 걸 알았대들.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그거 뭐 나 인스타그램에 떴어요. 근데 그거를 재고가 많이 있었어? 재고가 그래도 꽤 있었어 그때. 그게 뭘 만들어? 사이좋게 한 개씩 들고 나왔겠네. 그리고 이제 그거 사면은 그 참 이게 진짜 좋은 장사인 게 이 잉크젯 프린터라는 게 프린터가 잉크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스프레소도 그렇고. 네, 이거 사면은 그거 뭐야 필라멘트도 하나 사야 되잖아. 그래서 필라멘트도 하나 사가지고 그게 한 150불이잖아. 프린터는 99불인데. 아니야 그 필라멘트는 1kg당 키로로 팔아요. 그 스풀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똘똘똘 말려 있어요. 네. 그걸 집어넣으면 걔가 녹아서 쪼글쪼글 그 여드름 짜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찍 녹아서 나오면 걔를 움직여서 모양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1kg짜리가 한 20불 정도? 그럼 색은 어떻게 조합을 해요? 색은 없어요. 한 다음에 원하는 색을 칠하든지. 붓으로? 아니면 필라멘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잉크젯 프린터는 한 7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아, 네. 그 프린터 카트리지 갈면은 알죠. 뭐 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인쇄는 4가지 색으로 하잖아요. 그쵸, CMYK로 응. 가장 기본이 4개가 들어가서 4개를 아주 작은 점으로 섞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노즐 하나가 0.4mm예요. 네. 그러면은 뭘 섞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노즐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단색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진짜 비싼 놈은 노즐 4개가 들어가는 애가 있긴 해요. 네. 아. 그래서 색을 조합을 하는 하긴 거예요? 해요. 네. 근데 그거가 아직 색깔이 내가 원하는 원하는 색깔이 다 나오는 그런 건 안 되고 아직 기술이 거기까지는 안 됐군요. 아직은 단색이에요. 그러니까 흰색 아니면은 뭐 까만색 네. 그 다양한 색깔은 팔아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갖고 주조가 되는 색으로 한 다음에 뭐 나중에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아크릴로 칠하든지 하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사갖고 그거 샤시 4개를 붙여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99불이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새로 나온 애가 다른 점이라고는 샤시 4개 들어있고 그 앞에 노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오토매틱한 장치들이 들어간 거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기본은 똑같아요. 똑같군요. 사실 거기서 200불, 300불 올라가서 더 해지는 애들이 차이는 진짜 600불 넘어가면 여기서 그 샤시 길이가 좀 더 길어져요. 그럼 더 큰 거 만들 수 큰 있는 걸 거죠, 만들 수 그죠? 있어. 근데 기본
가정용 사양들은 그 사이즈도 비슷하고 이거 필라멘트 이거 나오게 하는 애를 뭐 예를 들면 필라멘트가 중간에 끊겼어. 그럼 그걸 감지해가지고 프린트를 멈춰줘. 아니면은 뭐 이 바닥이 평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에다 그리면서 점점 올라가는. 이 바닥이 레벨이 평평한지 안 한지 오토매틱하게 알려줘. 요런 거 뭐 그런 거 정도 차이인 거지 기본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래서 회사에도 한 7,800복짜리 한 3, 4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회사에는. 맨날 제가 그걸로 이제 도라에몽 눈 이런 거 출력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은 기본 화소라고 해야 되나? 다음 주에 나는 가지고 알고 와주시- 있었어. 왜냐면 도라에몽 그래 알지. 아니 왜냐면 도라에몽을 만들었다길래 내가 집에서 이거 만들었나 봐.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자코님 너무 잘 만들었다. 했더니 도케시가 옆에서 회사에서도 만들어. 이게 그 왜 옛날에 프린터 옛날 거 써보신 분들 알지만 가격이 싼 애들 보면 이렇게 도트가 툭툭툭툭 보이고 네. 비싸질수록 이제 도트가 안 보이는 수준이 되잖아요. 눈은 소중하니까 비싼 걸로 뽑았구나. 아니 이게 그 집에 거는 최소 이 단위가 0.2mm예요. 네. 0.12mm. 이 좌우랑 XY랑 Z가 또 달라. 근데 0.2mm가 그런데 회사 거는 그거의 한 절반이에요. 더 훨씬 세밀하고 네. 그리고 회사 거는 내가 관리를 안 하잖아.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3D 프린터는. 와.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한테 관리를 맡겨줘서 그 외주 업체가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업체분이 회사의 모든 프린터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왜 플로터 있죠, 막 큰 거 도면 네네네. 뽑는 거, 카피어 이런 거, 네. 조그만 거서부터. 그러니까 그분이 매일매일 가서 그 프린터 대수만 해도 엄청나니까 그분은 하루 종일 카트리지 갈고 종이 껴놓고 거기 청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눈알 뽑고 있는 거야. 그분은 대체 아니 이 모양은 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 되게 아유 궁금해하겠다. 뭐 알지 뭘 아니, 나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되게 안면을 많이 터놓고 이게 심지어 치밀해.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더 세밀하게 할 수 내가 있는지. 막 3D 프린터에 대해서 막 얘기 물어보고 이거 여기 필라멘트가 이게 오래되면 수분을 머금으면은 이게 잘 부러져 가지고 내려오다가 네, 그래서 이게 새로 필라멘트를 사면은 이렇게 진공 포장돼 있고 안에 실리카 겔이 들어 있어요. 네네. 한번 까면 이제 계속 빨리 써야 돼. 남는 거 집에 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남는 거 좀 가져오려고 봤더니 회사 거랑 우리 집 거랑 규격이 틀리더라고. 우리 거는 제 가정용으로 제일 범용을 많이 쓰는 게 1.75mm 필라멘트를 쓰거든요. 근데 회사 거는 많이 찍어야 되니까 2mm짜리인가 두꺼운 걸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안 맞는 그 아저씨가 가져가 이러고 끓여줬는데 딱 보니까 굵은 거야. 씨. 그럼 3D 프린터 더 비싼 거 사야 되나요? 그런 방법이. 그러면은 그걸로 제일 지금 도라에몽은 만들었고 네. 또 뭐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든 게 그 베이비 요다라고 보통 부르는 그 그로그라고 있어요. 네. 그걸 하나 이제 딱 뽑아봤는데 멀쩡한 거야. 여기 그래갖고 또 뭐 뽑아볼까 하다가 이제 저희 애기가 도라에몽을 좋아하니까 도라에몽을 조그만한 거를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런 사이트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래갖고 자기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3D 파일을 올려놔요. 이게 긱들이 쉐어하는군요. 네, 쉐어가 됐어요. 그런 짓 많이 하잖아. 이런 이 긱들의 세계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심이 없어 사람들. 다 나눠줘. 그렇지, 다 나눠주고 그래서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좋아요를 먹고 살아. by fullflow.com.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그걸 출력해서 만들었으면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제 그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결과물도 보여요. 결과물도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야. 거죠. 그러면 이제 미치게 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보면 이거 진짜 목숨 걸고 칠하는 완전히, 사람들 있어요. 프라모델 만드는 옛날에 그 프라모델 하던 애들처럼 막 그 스프레이건 막 해가지고 어르신 오덕들은 네.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제품들이 다 일본 거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무슨 타미야? 탐이야. 네, 그런 데서 난 본드 그 스프레이건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로봇 칠하고 막 이러실 때 프라모델 칠하셨던 그거 그대로 이제 3D 프린터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거 사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카데미 기억나요. 네. 아직도 있어 아카데미. 아, 진짜? 아직도 살아 있어. 이제 그거를 그대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이제 칠하는 것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유튜브 보면은 막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지 막 피부 톤 막 만들고 있고 막. 또 그 세계는 무궁무진한 예. 거죠. 막 미국 애들 그 스프레이 멀리서 이렇게 칙 뿌려가지고 여기 죽은 개 표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갖고 진짜 출력은 그냥 요만한 그 사람 머리야. 근데 뭐 슈퍼맨 얼굴 하나 해놓고 어떻게 하면은 뭐 눈이 이렇게 그 백인 파란 눈이잖아요. 파란 눈 광택 나게 어떻게 칠하는지 막 쫙 막 그런 거 하고 있고 막 그런 다음에 막 그래갖고 이제 애기 보고 이제 너 뭐 하고 싶은 거 골라. 그래갖고 그동안 이제 뭐 슈퍼마리오도 한번 뽑아주고 뭐 했는데 칠은 안 했어요. 내가 그거 칠까지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겁나 열심히 하던데요. 그래갖고 애기가 도라에몽을 하나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품 그 색깔별로 부품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한 통으로 돼 있는 애는 내가 붓으로 하든 아니면은 마스킹을 해가지고 가려놓고 한 색깔 칠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파란색 부품, 그러니까 사실 도라에몽은 단순해가지고 파란색, 흰색, 빨간색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노란색이랑. 그래갖고 그 부품별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걸 붙이면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만 딱 놓고 스프레이로 파란색을 쫙 뿌리고. 아, 쉽구나. 예, 그러니까 색칠하기가 되게 좀 편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델이 한 10cm 정도? 네. 한 7, 8cm 정도짜리 높이의 모델이에요. 후딱 해가지고 이제 이건 내가 칠을 안 하고 아가한테 이제 아크릴 마커를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커들은 이 냄새가 안 좋고 아크릴 물감을 하려면 그 물을 써서 그 붓질하는 그 물 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크릴 물감까지만 알았거든요. 미국에는 아크릴 마커가 있더라고요. 그냥 마커인데 바르니까 그 아크릴이랑 같은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매끈한 표면 같은데 칠할 수 있게 몰랐어. 그래갖고 하여간 그걸 사줬더니 이제 지가 그걸 다 칠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좋은데? 그래갖고 이거를 사이즈를 200%로 튀겨가지고 또 하나하나 출력을 해가지고 또 던져줬죠. 또 지가 그걸 다 칠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좋아 300% 가보자. 정말 그러면은 그 도라에몽 머리가 조그만한 수박만 해요. 머리통 하나 출력하는데 머리통 전체도 아니고 머리통의 파란 부분만 출력하는데 한 하루 반 걸리고. 오, 그렇게 오래 걸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그러면 그동안 내내 그 3D 프린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집에 항상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항상 찍찍찍. 근데 열받는 거는 이 바닥에 레벨링을 잘못 맞추거나 그 필라멘트가 끊기거나 이러면 찡찡찡찡찡 하는데 그 이게 끊겼는지 감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돌아가는구나. 계속 돌아가요. 허공에다가 얘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 허공에다가. 어머나. 그 계속 중간에 한 번씩 봐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99불짜리의 단점이죠. 계속 중간에 봐줘야 된다는 거. 그래갖고 그 300%짜리를 튀겨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 마커로 칠할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또. 그쵸. 스프레이를 뭐가 택배가 계속 와.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는데 뿌리기 전에 이게 계단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그 3D 프린터는 네네네. 필연적으로. 왜냐면 요렇게 얘가 움직이면서 띠익 움직여갖고 또 이렇게 칠하고 출력하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나 이러고 유튜브를 또 봤더니 또 이 오덕 어르신들께서 자동차 그 기스 났을 때 메꾸는 거 있죠. 필러. 네. 그 본도. 본도에서 나온 거. 본도. 그래갖고 그 석유 냄새 엄청 나는 냄새 엄청 나지. 그 자동차가 이렇게 빵꾸 났을 때 메꿔주는 표면을 메꿔주는 네네네. 그 필러가 있어요. 그 필러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물갈기. 사포에 물을 적셔서 이제 그 보통 한국에서는 그 400방 200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굵기. 사포의 굵기. 네, 사포의 굵기. 이렇게 한국에서는 방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사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사포의 그 그릿의 숫자가 낮을수록 굵어요. 그치. 낮을수록. 네, 그래서 180 그릿 그러면은 이제 긁으면 팍팍 긁히고
이제 한 뭐 200 아니 400, 800 뭐 1000, 3000까지 가면 3000까지 가면은 정말 내 팔에다 대고 물어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샤이니하게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포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정말 반질반질하게 안 해주면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필러 싹 바르고 물사포질을 싹 해가지고 갈고 프라이머라고 그러죠.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부품들을 완성하고 근데 중간중간에 얘가 저희 집에서 출력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열받는 게 하루 넘어갔는데 중간에 필라멘트 끊겨갖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하다가 이제 열받아서 떨어치겠다 했고 그래갖고 회사 가서 출력을 했죠. 회사에서는 끊기지는 않으니까 그래갖고 그런 거 이제 조금 회사에서 출력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칠하는데도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 이제 한번 칠하고 또 한 번 칠하면 안 되고 한 번 칠하고 싹 갈아줘야 돼요. 또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칠하고 합체하고 그 과정에도 뭐 할 얘기가 길지만 이게 대가리가 커가지고 도라에몽이 툭 치면 앞으로 쓰러져요. 머리가 무거워갖고 머리가 저기 조그만 수박만 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머리 위에 이게 프로펠러 하나 달려 있어요. 폭 잡아주면 프로펠러 또 부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몇 방을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글로스 코트 입혀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지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이제 다른 근황에서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소호에 놀러 갔는데 소호에 슈퍼플라스틱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아트 토이라고 하죠. 요즘 피규어 같은 건데 엄청 비싸요. 뭐 하나에 막 300불, 400불은 기본 조그만 게. 그래갖고 무슨 토끼 모양으로 돼 있는데 토끼가 막 피 흘리고 있고 한 손에 막 칼 들고 살인마 같은 그런 거 있죠. 왜 그 기괴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아트 토이 파는 거를 봤는데 걔네가 색깔을 기깔나게 칠해놓은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얘네가 이 정도 가격 받을만 하겠다 싶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그것도 걔네는 3D 프린터가 아니라 레진 프린터 같은 걸 썼을 거예요. 레진으로 하죠. 네, 레진으로 보통 안tul 만들 텐데 컬러를 진짜 기깔나게 칠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 키만한 그 토이에를 스프레잉을 이렇게 색깔 변하면서 이렇게 쫙 무지개 색깔처럼 그런 거 보면 와 이거는 진짜 한 2달 작업했겠다. 색칠만 2달 작업했겠다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벌써 작가님 만든 도라에몽 큰 거는 한 1,200불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1,200불이 뭐야? 필라멘트 값만 지금 얼마가 들었는데. 아, 진짜? 그럼요. 이게 다 99불 3D 프린터에서 시작된 99불 3D 프린터 한 다음에 거기에 지금 내가 들어간 돈이 그거 진짜 한 50cm 정도 높이 되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하다가 이제 사실 더 이렇게 뭐 제가 스프레이 잘 못하니까 이게 막 하다가 이게 무조건 성질급하면 안 돼. 이런 맞아. 과정은 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뭐 좀 되는데 이것도 갈고 언제 해 그러고 포기해 이러고 그냥 뭐 얼룩진 데도 있고 자빠져 까진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 좀 포기하고 했어도 이게 걸린 시간이랑 돈이랑 따지면은 만약에 이거 어디다 팔아야 돼 그러면 한 500불은 받아야 되거든요. 진짜요? 네. 공인비 빼고 재료비만? 재료비는 500불은 안 돼. 재료비는 다시 말하자면 이게 다 99불짜리 3D 프린터에서 시작된 아니 뭐지 자코가 5월 말에 시험을 예약을 해놨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또 미룬 거예요. 왜 3D 프린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계속 이제 너 시험 안 보니 이랬는데 이제 5월에 그래서 5월 말에 담아놨는데 자기가 상황 보니까 시험 보기가 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밀었는데 또 밀었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또 걱정을 하시는 거야. 왜 밀었니 막 이랬는데 도라에몽 완전 나도 그랬어요 하는 말을 회사가 바쁜가 봐요. 그거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갈고 그 하는 과정이 되게 이렇게 밤에 이렇게 힐링돼요. 팟캐스트 하나 틀어놓고 마스크 쓰고 손에 그 뭐죠? 그 장갑 있잖아요. 고무장갑 같은 라텍스 거. 장갑. 라텍스 장갑 끼고 사각 이렇게 물 한 번씩 적셔. 약간 그 도예가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그 서예할 때 목 가는 느낌도 있고 사각
갈아서 이렇게 착 불빛에 비춰보면서 곡면이 이게 잘 됐나. 도라에몽이 이렇게 도라에몽 대가리가 완벽하게 대칭이거든요. 또 그 사실 그거 3D 프린터 그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사람은 나 중국 애들 진짜 뒤통수에다가 자기 로고를 박아놨어. 복 이런 거 거꾸로. 그게 거꾸로. 한 조그만 거 그냥 소리 출력 그 애기 출력했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지금 사이즈가 조금만큼은 애 머리만한 게 됐잖아요. 이건 못 봐주겠다고 그거를 다시 역으로 내 3D 프로그램을 불러가지고 다시 모델링을 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로고 없어지게 그리고 뒤 엉덩이에다가는 아들내미 이름 박아가지고 이렇게 딱 다시 모델링 해가지고 그래갖고 출력하고 이제 갈고 되게 힐링도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은 아이랑 같이 하는 뭔가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아빠랑 이제 진행사항 얘기도 하고 서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류하고 교감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한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걸 샀을 때 되게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됐던 게 제가 뭔가 3D 프린터를 검색을 해봤으니까 인스타그램에 그게 떴고 낚였구만. 그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 그러냐면 저번에 제가 그 넷플릭스 얘기했었나? 원래 그때까지는 비밀이었구나. 회사에서 넷플릭스가 뉴저지에 그 캠퍼스가 하나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컴피티션으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떨어졌는데 치사하게 그 넷플릭스에서 그 MWB한테 줬거든요. 그 MWB가 뭐냐면 뉴욕, 뉴저지에 계시는 분들은 일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마이너 워먼 비즈니스 하여간 비즈니스 네, 뭐 그러니까 소수자 여성이 대표로 있는 회사한테 일을 우선적으로 주면은 뭐 텍스 크레딧이 있다든지 이런 거예요. 아이피쇼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거 하세요. 네. 마이너 우먼이잖아. 마인 혼자인데 막 솔로. 그게 오히려 솔로일 경우가 더 그 혜택 받기가 좋아요.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그한테 일을 뺏겼어요. 그랬는데 그거 할 때 같이 했던 파트너분이 집에서 그 디자인한 걸 막 뽑아오는 거예요. 3D 프린터를. 그래갖고 야 집에 3D 프린터 있냐고 그랬더니 내 거 아니면 자기 아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이? 그랬더니 아들이 지금 6학년? 7학년인가 이런데 재작년인가 그 비즈니스 프로포저를 해왔대요. 자기한테. 그래갖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150불을 투자를 하면 3년 뒤에 150불을 갚겠다고 3년 뒤에 했다고 갖고 왔대. 그래가지고 아주 기특하잖아요. 웃기면서도. 그래갖고 뭐냐 비즈니스 프로포즈 보니까 자기가 3D 프린트 150불을 주면 내 돈 해놓은 100불을 보태서 그 3D 프린터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출력을 해갖고 자기가 뭘 해갖고 팔아갖고 그걸 하겠다. 그래갖고 기특해가지고 그냥 하나를 사줬대요. 200인가 300불 주고 그랬더니 걔가 석 달 만에 돈을 벌어갖고 250불을 벌어갖고 갖고 왔대요. 오 대박.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남자애들이면 막 장난감 세상 짤데기 없는 장난감들 막 많이 갖고 놀잖아요. 그치. 그리고 왜 뭔가 코스프레까지는 아니지만 달라샵 이런 데가 달라샵 이런 데서 파는 거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뭐 그냥 그리고 또 그거 오래 갖고 놀지도 않아. 한 번 뭐 쓰고 버리는 네. 그리고 왜 지네들끼리 뭐 맞아. 무슨 무기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팔에도 붙이고 뭐 얼굴에 뭐 쓰고 이런 거 그런 걸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아들내미가 그걸 해온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기특해했대요. 그래갖고 그래. 그리고 나도 3D 프린터를 한번 검색을 했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걸 하려면은 아직은 그 컴퓨터를 쓸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 프로그래밍이 최소한 다운받아서 그거를 SD 카드에 넣어서 이렇게 그 99불짜리는 SD 카드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서 꼽아줘야 되는데 이제 좀 비싼 버전들은 와이파이도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샀었거든요. 그 애랑 놀기 좋게. 그리고 그거 있으면 장난감을도 안 사줘도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그런데 너무 뭐 장난감 뭐 하나 갖고 오면 그래 이거 검색해갖고 이거 뽑아줄게. 사실 뭐 레고 하나 사도 뭐 거의 그렇죠. 90불, 100불. 맞아. 중간 사이즈도 뭐 50불. 레고 부품 같은 거 만들어서 새로운 레고를 만들어도 재밌겠다. 그런 것도 많이 있긴 한데 네. 풀 레고는 안 돼요. 레고라는 거 엔지니어링이 엄청 잘 된 플라스틱이잖아요. 정말요? 레고는 이걸 끼면 딱 맞고 빼면 똑 빠지잖아요. 맞아.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그 심이 되게 스무스. 맞아. 그리고 아무리 뭘 해도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진짜 100년 노하우가 들어간 플라스틱이라서 정말. 그리고 네, 그 짝퉁들 가끔
가끔 좀 더 싼 애들 있어요. 레고 비슷한데 정말 만들다가 승질나. 안 맞아서. 안 맞아서. 안 맞아. 그리고 이게 촉감 자체도 달라. 그리고 이게 그런 플라스틱 만드는 게 쉽지도 않고 음. 그거 아마 분해도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환경에도 안 좋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래갖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미니 피규어 있잖아요 레고에. 네. 근데 뭐 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 뭐 모자 씌우는 거 네. 그런 거 정도 이제 3D 프린터를 해갖고 이제 다른 뭐 무슨 무기를 끼워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호환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애기가 또 무슨 가면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요즘 나루토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뽑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 여우탈 같은 거거든요. 그 일본 드라마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근데 이게 사이즈가 마스크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렇죠. 두 개로 출력해야 된다 그랬고 하나 뽑는데 하루 반 걸리고 지금 또 하나 뽑고 있어요. 그거 갖고 이제 고무줄 달아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얼굴에 부딪혀서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져요? 얇게? 네,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오. 그 3D 프린터로 뭔가 3D 모델을 보내려면 그 중간에 그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 슬라이서가 얘를 그러니까 층층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슬라이서? 또 빠울 쳤나? 지금 방금. 슬라이서로 이렇게 이렇게 층층이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걔가 하는 일이 덩어리가 있으면 그 속을 비운 다음에 몇 퍼센트로 채울지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생플라스틱을 다 꽉 채우면 100%로 하고면 아니면 10%로 하면은 속에다가 이렇게 비워가지고 스트럭처를 만들어줘요. 비울 수 있어? 슬라이서. 되게 열심히 한다 오늘. 그래갖고 나 근데 미안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 듣는 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지금 하고 있고 뭐 제 지금 사실 다음에 해보고 싶은 거는 아이폰의 라이다라고 하잖아요. 3D로 왜 우리 이거 얼굴 인식해가지고 이거 열고 이러잖아요. 이걸로 여기 멤버들을 이렇게 몸을 다 스캔해가지고 그 피규어 만들려고. 피규어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 무리. 왜? 잘 태야 돼요? 난 아니. 내 사이즈를 그렇게 오픈하고 싶지 않아.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옷을 벗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몸에다가 얼굴만 이렇게 그냥 머리 큰 거 이런 거 있잖아. 피규어들 있잖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갖고 그 3D 스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안 돼. 내가 얼굴에 이렇게 딱 내 얼굴을 비치면 이렇게 스캔을 해. 네, 그 카메라를 들고 얼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돼요. 뭔지 알겠다. 무슨 소리인지. 보통 하면 머리만 하고 몸은 딴 걸로 이제 갈아 끼우지. 아니 근데 도라에몽 끝났으면 이제 쉬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기 프로젝트라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 연말. 일단은 니자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로 한번 줘보세요.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저 근황 4개 중에 뽑으신 세 번째 거가 재밌었어요. 그거였습니다. 뭔가 신세계지, 갖고 싶다라는, 신세계. 예,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난 뭘 만들지. 그러니까 어린이가 있는 집도 괜찮고, 그리고 사실은 그 조금 비싼 프린터긴 한데 패션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질이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PLA라는 거예요. 얘는 자연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그거 좋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써요. 이제 3D 프린터 하는 사람들이 네, 이게 네. 온도가 제일 낮아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녹여서 만드는 네. 거잖아요. 그 온도가 플라스틱 중에서는 비교적 낮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가정용에 사용하기 좋고 그 열을 녹일 때 그 나쁜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없어요. 얘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필라멘트가 전구 안에 들어가는 필라멘트인가요? 아니.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같은 컴퓨터 얘기야. 필라멘트잖아. 단어만 같아요. 그러니까 긴 거야. 필라멘트의 긴 뜻이 플라스틱. 긴 플라스틱이에요. 그거 아니 있잖아요. 뭐가 들어가는지는 나도 알아요. 근데 왜 이름이 같냐고. 그게 필라멘트라는 단어 뜻이 긴 무언가면은 그거 아니에요? 이 저것도 왜 옛날에 철사를 아니지 구리선 뭐 하여간 뭐 그걸 길게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멜러블 하는 애들. 네네네. 그런 거를 통틀어서 이제 필라멘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거를 만들 때 네. 연기나 냄새 같은 거 안 나요? 그러니까 그 PLA가 그게 없어요. 음. 그래서 PLA는 약간 맛있는 냄새 나요.
부어지는 냄새. 그리고 얘는 자연에서 분해되고 폴리애시드인가 뭐 그런 애고 이제 몸에 안 좋은 애들이 조금씩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최종적으로 제일 몸에 안 좋은 애가 ABS라고 걔는 저거 헬멧 같은 거 만드는 거지 땅땅한 딱딱한 거. 거. 네. 딱딱한 거. 얘는 그러니까 PLA는 200도씨에서 녹아요. 근데 저 헬멧은 그 ABS는 240도까지 그걸 올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플라스틱을 녹여서 액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올라가면 기화돼 버리잖아요. 그 폭이 PLA는 그게 넓기 때문에 녹이는다고 해서 기체가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ABS는 그게 좁아요. 그래서 녹여서 액체가 되는 거 하고 기체가 돼버리는 그 폭이 좁아서 기체가 잘 돼요. 쉽게 말하면 잘 타. 그래서 그 냄새가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ABS를 쓰면은 환기 장치랑 다 해놓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못 쓰게 해요. 그리고 그 PLA하고 ABS 사이에 PETG라고 있는데 PETG가 우리가 아는 페트병. 그 심지어 그 페트병을 재활용해갖고 그걸로 PETG 필라멘트를 다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비즈니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뭐 그 재활용해가지고 그런 건 예를 들어 커뮤니티 센터나 뭐 라이브러리에서 학생들 프로젝트로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그거 모아가지고 PT병으로 다시 뭐 만들고 막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리고 고무 같은 성분을 가진 애가 있어요. 그 패션 쪽에서는 그걸로 프로토타입을 많이 만들어요. 뭐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쵸. 아니면 웨어러블한 것들을 그 걔는 출력을 해놓고 나면 이렇게 헐렁헐렁 고무 같아요. 그래갖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신발 같은 거 뭐 이런 뭐 그런 프로토타입 만들어가지고 입어보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쿠킹하는 사람들 많이 쓰더라고요. 틀 만들 때. 맞아요. 네. 틀로 많이 완전 만들어요. 말 된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그 약간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쉐입 원하잖아요. 쿠키 네. 같은 거 이제 틀을 그죠. 정해져 있는 거, 하트 별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쓰더라고요. 네. 또. 플라스틱이 PLA, ABS도 사실 큰 상관은 없긴 한데 온도만 높이지 않으면 PLA는 온도 높이잖아요.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면 다시 녹아요. 오. 그래갖고 밀대로 밀어서 다시 그래갖고 다시 넣어도 돼요. 누들장이 이렇게 쳐가지고. 아직 한 달 안 됐죠? 한 달 넘었어요?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어요? 한 2달 넘어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전기비도 많이 안 올랐어요? 걔가 뭐 전기비 먹어봐야 뭐. 아니 밤새 돌아간다고 하니까. 반제 뭐 본인 책상 불도 안 끄는데요. 뭐 24시간. 디지털 기기들은 대부분 사실 전력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그래요? 네. 항상 불 켜시고 다니시는 분이 저는 끄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 화장실 불, 뭐 지하실 불 다 켜시고. 어둠을 몰아내고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 없는데 나도 뭐 비슷한 처지라. 그렇게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3D 프린터 얘기가 되게 좀